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어둡고, 지금 이 휴대폰, 요 조명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방도 굉장히 학구방인데,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요. 갑작스럽게 좀, 시국이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좀, 몸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콧물이 좀 나다 보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건강 염려증 비슷하게 실이, 괜히 그런 상황에서 나가선 좋을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을 좀 쉴까 하다가 방송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그 집에 옛날에 쓰던 좀 화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 하나가 있는 거를 발견해서 그럼 집에서 오늘은 임시로라도 방송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킨 건데요. 오늘 거의 창고 분위기에 좀 전파사 같은 이미지 느낌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급작스럽게, 방송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생방송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정말로 그럴 일은 사실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러다가 자가격리 24시 컨텐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조금 신경 아닌 신경을 좀 쓸 일이 많았어요. 업체도 그렇고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 뭔가 좀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몸이 조금 허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딘가에 막 가가지고 막 구비부비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니었는데 겸사겸사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어느 지역 누구 이렇게 특정된 게 아니 정말 불특정 다수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진짜 음식점 에서도 주방장님이 이렇게 만든 음식이라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적어도 한 3월 초 중반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음향이 좀 좋다고 해주시니까 그래도 마이크 성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소식은 한 2주 전에 이 공유 헬스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사실 정말 한 달 하여튼 정말 안 됐죠. 그랬는데 벌써 누적 매출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죠. 이제는 정말 공유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내 소유보다는 그냥 공유의 개념이 점점 많아지고 자동차도 점점 공유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때는 솔직히 그냥 공유 헬스장이라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냥 월 24,000원을 내면 회원이 되는 거죠. 이 헬스장이 회원이 돼서 누구나 그냥 24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원들 사이에 정말 저처럼 운동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있으면 누군가가 그분한테 이렇게 PT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분이 또 절충해서 PT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존에 있는 헬스장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같이 쓰면서 뭐 누군가 가르쳐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직까지는 뭐 정가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서로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트레이너가 하고 싶은데 어디 뭐 티오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등록만 해서 이제 PT를 하실 분을 또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참신한 헬스장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 시국에 또 조심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 어제 그 헬린이가 내일의 트레이너 강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사실 지금 이 기사가 뭐 나온 지는 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진짜 날이 갈수록 아직까지는, 아까도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왔지만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었죠. 제가 일요일날 일요일, 월요일, 어제, 그제,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있는 이제 곳에 뭐 번화가 뭐 같은 데를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젊은 남녀들이 막 돌아다니길래, 야, 뭐 이 사람들 뭐 해제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즐기는데 그냥 한 건지 막 그랬는데,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가 자꾸 그쪽으로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거를 차치하고 서더라도 이 오픈짐이라는 곳이 정말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고, 이제 뭐 오픈짐의 성공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매장이 또 다른 업종이 생겨나겠죠. 어쨌든 참 이 공유 경제,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온라인 시장이 커질 거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 어쨌든 그 온라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이제 타다를 어떻게 가입하냐고 지금 좀 갑자기 때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그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덕분인데요. 지금 그 타다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일반 이 승합차에 대한 개념이었죠. 이 승합차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운수 사업 위반 혐의가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보다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이 타다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다가 이 승합차 서비스 말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K7 정도의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사실 타다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 카니발 리무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고급의 어떤 그런 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K7이 와갖고 되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택시기사들이 그 프리미엄 서비스에 굉장히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타다를 알아봤을 때보다는 경쟁이 더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죄를 받기 전에는 택시 기사들이 만약에 이 타다를 알아보거나 타다를 운행하게 되면은 이 택시 조합 자체에서 완전히 그 팽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타다를 하고 싶지만 택시의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뭐 친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택시 기사들이 이번 타다 무죄 판정 이후에 그런 조항도 이제 다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타다의 그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죠. 요즘 택시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죠.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택시 하면은 이제 많은 좀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타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 목적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신한테 배차받은 콜은 어디가 됐든 간에 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님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택시보다 운임요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 집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 K7,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카 개념으로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그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집 개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뭐 프리미엄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차고지가 있어서 그 차고지에서 이제 차를 배정받아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종 면허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체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이 이제 타다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관심 있게 타다를 해볼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1, 2월 평균 가입자 수가 벌써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집에 색깔도 똑같으신가요? 타다는 흰색인데. 그래서 이 타다가 또 옛날에 그 오렌지색 그 세단 지나가면 다 택시, 뭐 노란색 지나가면은 뭐 면허 연습 뭐 이런 것처럼 흰색 카니발이 지나가면 다 타다라는 이제 슬슬 그런 인식들이 생겨서 그나마 색깔이 흰색이 아니면 다행인데, 흰색이면은 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탈까 뭐 이렇게 써서 다니는 게 그렇죠. 여기 오늘 제가 지금 급하게 막 집에서 하는 거라, 원래는 이렇게 화면에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막 가리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쨌든 이 가운데 이 타다라는 글씨,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 타다라는 글씨를 붙이고 만약에 운행을 하셨다 그러면은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것만 안 하시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타라고 붙여놓으시면은 진짜 다타입니다. 아무나. 큰일 납니다.
다음은 이제 기아차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사전 계약이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화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국내에서 SUV 중에 가장 그 예약 수가 많았던, 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이 하이브리드가 사전 계약이 스톱돼 버렸습니다. 예. 이게 되게 그 법이라는 게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라에서는 자국에 있는 차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보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진 기준이 있고, 그래서 수입차들이 그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면 수입이 안 되는, 하지만은 그런 기준이 우리나라기 때문에 사실 국내 브랜드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든 맞추기만 하면은 출시가 되는 상황에서 1600cc의 급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표준 연비가 리터당 15.8km가 나와야지 하이브리드로 이제 그 분류가 돼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약 한 143만원 정도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지금 소란토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15.3km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연비 기준이 15.8km인데 15.3km가 나와서 0.5km가 모자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나왔지만은 나라에서 하이브리드로 인정을 못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라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엔진을 2000cc로 늘리면 2000cc는 14.3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연비 개념이 충족이 되지만 뭐 0.6에서 2.0으로 가는 엔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다시 하려면 또 그 차에 맞게끔 하이브리드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1600cc 내에서 연비를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아차에서 그 세제 혜택 한 143만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전수 이 구매자들에게 회수를 준다고 한다면, 지금 예약 상태로 보자면은 총 한 171억, 그러니까 172억 정도를 기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세제 혜택을 뭐 못 받는다고 기아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143만원에 빠진 상태로 차를 팔겠죠. 그러면은 총 판매 대수 대비해서 한 172억 정도가 뭐 손해 아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뭐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제외해서 하고 또 자동차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80억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 기아가 타개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죠. 다른 외산 브랜드도 아니고 기아가 이런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뭐 충격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굉장히 의아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그분은 지금 또다시 또 또 계약을 하신 모양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 이거를 기아의 임원진들이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 뭐 내부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혹시라도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뭐 또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자동차라는 게. 이게 특히 이제 전기차, 사실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 차의 중간이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내연기관차 다음으로 어차피 사라질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연기관차의 그런 감성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차가 대안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연기관차는 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그러겠죠. 뭐 전기차가 메인이 되면 내연기관차는 그 저기 마티즈에나 들어가는 3기통에 한 8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모든 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라, 그때 가서 또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그 소식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되게 좀 생소하면서도 좀 놀랬는데요. 그 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뭐 해갖고, 우리 복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이게 TV에도 그렇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항상 그냥 가장 기본, 뭐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음악 작업을 할 때, 영상 작업을 할 때, 그 모든 일련의 작업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만든 그 발명자라는 그 레리 테슬러라는 분이 74살의 나이로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하고 제럭스에서 만난 후에 애플로 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뭐 외신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 명령어를 그 처음 도입한 그 레리 테슬러라는 분이 이제 73년도에 제록스 알토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제록스에서 했던 일이 초창기 컴퓨터의 조작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라고 한다면 뭐 애니악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정말 뭐 퍼스널 컴퓨터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웬만한 그 뭐 창고 하나 정도 되는 컴퓨터였지만은 뭐 그런 거를 이제 설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용 컴퓨터랑 그래픽 사용자 환경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제 했던 그 연구소에서 뭐 자르기 붙이기 말고도 뭐 찾기 재배치 뭐 이런 걸 다 이분이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능이 원래는 애플 컴퓨터에만 있었던 기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맥은 그 애플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키 C, 애플키 V 이거가 원래였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러니까 일반 PC로 오면서 그 키가 컨트롤 키를 이제 대체하는 거였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윈도우 키가 새로 생겼지만 어쨌든 컨트롤화가 돼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이제 이름으로 된 거죠. 원래는 애플키였다고 합니다. 그 키가. 근데 외국에서는 애플을 많이 쓰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애플보다는 이런 일반 퍼스널 컴퓨터, 특히 조립형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OS X, 그러니까 맥 OS보다는 윈도우가 더 친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 키보다는 컨트롤 키가 더 익숙하고, 그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이제 용어들, 그런 사용,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게 민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된 복붙이라는 이제 거였는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저도 그 만화를 그렸을 때나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이름이 레리 테슬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테슬라가 옛날 전기를 개발한 옛날 그 최초의 그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테슬라랑, 이 테슬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뭔가 그 4차 이런 디지타이저에 굉장히 잘 맞는 이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희, 철수 이런 이름처럼 테슬라라는 외국인이었으면은 아마 또 테슬라라는 이름들이 또 유행하지 않을까. 좀 그럴래나? 어쨌든 이 카피 페이스트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83년도에 그 리사 컴퓨터라는 데 이제 처음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요. 83년도면은 언제냐? 오면은 곧 이제 40년이 다 돼가네요. 40년이 돼가네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컴퓨터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렇죠. 개인 컴퓨터 역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발전 속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력 테스트라는 건데, 요 근래 조금 이렇게 유행하는, 약간은 좀 재미로 봐도 되는 듯한 이제 테스트인데, 혹시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되게 좀 어지러운 그림인데, 이 가운데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깜빡거리세요. 이게 그렇구나. 워낙 이게 픽셀들이 조금 이렇게 작다 보니까 깜빡거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 집에서 이거 스트리밍을 해서 더 그런가? 어쨌든 여기에 숫자가 4개의 숫자가 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안경을 벗고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정확한데, 저는 안경을 쓰고 봐도 이게 3246이라는 숫자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3246으로 보이면 근시와 난시가 같이 있는 경우에 3246이라는 글씨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시도 있고 난시가 있고, 최근에 노안도 살짝 생겼는데, 그렇고요. 3240으로 보이셨다 그러면은 난시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시보다는 난시가 많으면 3240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근시인 경우에는 희한한 게 이 앞에 이 3이라고 했듯이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게 1로 원래는 이게 1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근시는 이게 1, 2, 4, 6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정상 시력, 그러니까 근시도 난시도 아닌 어느 정도 정상의 시력은 이게 1, 2, 4, 0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막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봤을 때 다르고 이렇게 봤을 때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좀 재미 정도로 보시고 제대로 이제 점검을 하시려면 안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안과가 그래도 동네마다 안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안경을 맞추려고 안과를 자주 갔었는데 제가 안 가서 그런 건지 안과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경집은 많이 늘었는데 뭐 강남 몇 군데 뭐 라섹을 하는 곳 외에는 안과 구경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뭐 안경원이든 아니면 안과든 뭐 시력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기에 또 글씨가 있습니다. 네. 뭐 글씨가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3240, 3246으로 보이는 분들은 이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어렴풋이라도. 이 글씨,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오죠. 지금 이 글이, 보이면 당신은 난시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실 그래야 안경 쓸 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 글자가 보인다면 당신은 난시입니다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화면이 눈에서 멀어지거나 좀 작아지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안경을 안 쓴 지인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게 안 보였다고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그냥 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이건 사실 저도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거는 저는 안경을 벗으면은 보여요. 이게 진짜 뭔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예. 잉? 하는 정도 수준의 그림인데 혹시 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방송 스트리밍상으로 많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귀여운 피카츄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그래서 예, 맞습니다. 난시인 경우에는 여기에 피카츄가 어렴풋이 보이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그러니까 안경은 그런 걸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마릴린 먼로가 보여요. 안경을 쓰면 무조건 아인슈타인이 보이는데.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보이시나요,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이 보이면은 정상이고요. 만약에 마릴린 먼로의 그림이 보이신다면 난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아인슈타인의 모습이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정말.
이 시각에 의한 그 경계가 사실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걸 이용한 그림이겠지만은, 사실 난시들은 굉장히 이게 상이 막 겹쳐지면서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 웃고 있는 마릴린 먼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뭐지? 어쨌든 상이 맺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멀리 가신다 그러면은 그 눈에 있는 초점이 이제 안 맞기 시작하니까 마릴린 먼로로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시력 테스트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두 그림이 거의 동시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다비드 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조각상 같은데 남자의 어떤 한 반 측면의 옆모습이 보이면 근시라고 합니다. 이건 난시가 아니라 근시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독수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보이면 정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상은 아마 이 그림, 이 윤곽도 잘 안 보이지 않을까. 그냥 말 그대로 딱 뚜렷하게 독수리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끔 지나치기 쉬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이런 간단한 테스트에서도 난시 같다, 근시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시력 교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눈이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력을 잴 때 진짜로 이렇게 딱 눈 가리고 이렇게 재잖아요. 그때 그 시력을 재는 기준이 이렇게 눈을 찡그릴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은 상이 더 초점이 딱 잘 맞고, 하지만 안 보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시력을 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기 시작하면은 인상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력을 교정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안경을 쓰면 어떻게 그러죠? 저는 안경을 쓰면 독수리인데, 어떻게 된 거죠? 렌즈를 거꾸로 끼셨나요? 이런, 굉장히 신기하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이 프린큐브를 또 2주 전이었나? 또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막여우님께서 또 한번 언급을 하셨네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갖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그 HP의 어떤 일반 잉크 3색이 들어있는 잉크 카트리지 하나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블랙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 블랙이 안 나온다 그러고, 이게 저는 좀 약간은 어떤 블루투스 방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될 때는 이걸 또 끊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사막여우님이 이거를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거였는데, 이 잉크 자체가
처음에는 이거를 광고할 때 그 사람 이렇게 몸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이게 광고를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몸에 이렇게 하는 거라도 해도 그 뭐 식품 뭐였나 하여튼 그 피부에 해야 되는 그거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그 부분을 지웠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뭐 헤나처럼 쓰시려면 쓰셔도 되지만 뭐 그 잉크 자체가 그 일반 우리가 프린트할 때 쓰는 그 잉크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좋지는 않겠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부가 안 좋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쓱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바코드를 이제 출력을 할 때 바코드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QR코드라고 네모나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사각형 안에 그 위치에 점들을 인식을 하는 건데 얘를 빨리 지나가거나 느리게 지나갔을 때 아니면 이렇게 흔들렸을 때 QR코드가 똑바로 출력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인식률이 거의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QR코드라든가 바코드 아니면 뭐 검정 뭐 이런 용도로 쓰기보다는 어쨌든 그 카트리지 안에 삼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라 출력은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쓰는 용도로 쓰신다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펀딩을 말씀드린 것 중에 사막여우님이 뭐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간에 뭐 언급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막여우님은 이제 이 프린큐브가 아닌 그 같은 제조의 외국 사이트에서 해외 배송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제품하고 뭐 완전히 똑같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런다고 이 제품이 뭐 나쁘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정보에 저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독자 개발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그런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제품이죠.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갑자기 제가 지금 집에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셨는지 잠깐 전화가 와서 이런 적이 처음이네. 이래서 집에서 방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휴대폰
이 뭐지 휴대폰 플래시로 지금 조명을 간단하게 쓰는 거라 전화가 오면 이게 꺼지겠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네네네. 아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가요? 아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코눌림 저감 및 흘러내림 방지 패드를 또 제가 1월 7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배송이 됐습니다. 저한테. 예, 이 제품이 저한테 배송이 됐고요. 요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코풀이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보이려나? 이거 풀이나?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사실 패키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죠. 한 세트로 두 개가 있고요.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잘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두꺼운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여기 귀 뒤에 가장 그 좀 편안한 걸리지 않는 곳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항상 이렇게 가끔은 제가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으면 막 이렇게 찡그려가면서 안경을 올리기도 하고 되게 막 이렇게 불편해 했는데 굉장히 이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안경이 딱 맞고 고정이 좀 되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안경을 좀 이렇게 너무 쪼이면 아프고 풀으면 뭐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되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굉장히 좋습니다. 예. 특히 이거보단도 코가 조금 낮은 뿔테 안경에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뿔테 안경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걸 바꿔가면서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여지껏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보면 여기다 뭐 스펀지를 붙여갖고 뭐 쓰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많이 사봤는데요. 다 하나같이 다 실패했거든요. 괜히 돈만 한 몇천 원 날리고 좀 안 좋았는데 만족감은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요. 이거를 뭐 딴지를 걸었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뭐 궁금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써보면서 이제 있었던 거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크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건 사막여우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후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걸 위치를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 위치를 못 잡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편했는데 딱 자리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두 개는 다음에 별풍당당님을 뵙게 되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풍당당님이 안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안 되지만 그러고 싶은데 오늘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요. 다음 펀딩 소식은 이제 요겁니다. 여기 좀 재밌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예. 보시면은 일반적인 시계 같죠? 근데 이 시계에 굉장히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보통 이제 이게 막 디지털로 나온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 센서 뭐 이렇게 뭐 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 뭐 그냥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인데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배터리 충전 노, 무충전 방식,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라고 굉장히 있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알리바바인가? 하여튼 중국들 있는 그 구매 이렇게 가보면 뭐 진짜 뭐 다 해도 뭐 한 1, 2만 원짜리 스마트 워치들이 있어요. 그 워치들을 제 지인이 구매를 해가지고 저도 옆에서 봤는데 진짜 국산 돌핀 시계가 이렇게 고급스러웠나 싶을 정도의 스마트 워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도 분명히 5핀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 사실 사용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뭘 믿고 이렇게 무충전이라고 하나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안에 그냥 일반적인 수은전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계에는 수은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계도 똑같은 그런 수은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도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력량이 소모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한 스마트워치다라고 이제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좀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동안 잠깐 그 갤럭시 그 워치 3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좀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잘 때마다 충전을 해줘야 되고, 시계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계 반 배터리 반 이렇게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워치 가지고 뭐 메시지 보고 이런 거는 좀 편리하지만, 이게 배터리가 어차피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신경을 좀 많이 쓰이게 되고, 만약에 집에 조금 늦게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얘 또한 또 충전 걱정이 있고 좀 그랬었는데, 이 제품은 뭐 그런 거는 없으니 그냥 일반 워치처럼 그냥 쓰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충전이 안 되는 단점을 장점으로 둔갑시킨 건데, 어쨌든 그 수은전지를 쓰기 때문에 뭐 1년에 배터리 한 번만 교체를 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죠? 수은전지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2개 나오는 거, 그거 하나 구매하시면, 사실 뭐 다이소 제품이라서 못 믿겠어. 그래서 뭐 6개월, 1년이 아닌 6개월이라 그래도 그 2개 쓰면 1년 쓰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지금 129,000원, 149,000원이라서
저는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충전 걱정 없는 스마트워치가 쓰시고 싶으시고, 어차피 스마트워치라는 게 가격대가 이 정도에 형성이 돼 있고, 더 비싼 건 더 비싼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번쯤 하셔도 되고요. 뮤직 앱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워치 내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뭐 버튼을 누르면은 스마트폰에 음악이 나오는,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로 음악이 재생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능만으로 보면은 정말 129,000원, 149,000원에 진짜 엄청난 스마트폰이죠. 충전도 필요 없고 뚜껑은 까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한 6일,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막여우님께서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물건인데요. 눈부심 방지 갓을 장착한 이제 그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그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인천에 살 때 인천 그 지금은 이제 아라뱃길이 된 그쪽 라인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그 물길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제 라이트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많이 쓰곤 했는데, 실제로 뭐 고장도 많이 나고 뭐 조사각 문제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어찌됐든 그 굉장히 뭐 밝기도 밝고, 그런데 위를 요 갓을 이렇게 딱 밀어가지고 꺼내면 위에가 이렇게 반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사각이 정말 밑으로 쫙 퍼지겠죠. 위에를 딱 맞기 때문에. 그 갓을 딱 빼면은 빛이 요렇게 퍼지니까, 사실 그 눈뽕 아닌 눈뽕 많이 당하거든요. 자전거 이렇게 타다 보면은 자전거마다 아니면 그 승객들마다 그 조사각이 좀 다르고, 그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트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눈뽕 아닌 눈뽕을 굉장히 많이 맞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장치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이 제품이 있었다면 이 제품을 사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방수도 좋고, 일단 뭐 밝기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 뭐 탈착이 편리해서 자전거를 안 탈 때는 바로 빼서 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많은 오늘 갑자기 방송을 집에서 하게 돼가지고 오늘 준비한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텐션이 제가 좀 많이 좀 떨어져 버린 상태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은 좀 무리하게 방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사실 그러네요. 그 약간 제가 좀 몸 상태가 약간 텐션이 조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
이번 주에 좀 몸 관리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좀 제대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가격리 할 거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나 때문에 나로 인해라는 게 사실은 좀 크죠. 뭐 정말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괜히 나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으로 어쨌든 오늘은 좀 집에서 방송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컨디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아니요, 몸에 좀 우환이 납니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 나중에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새천지라고 아시나요? 새천지? 신천지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새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새천지라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뭐 살짝 제가 사실 좀 어제 죽게 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걸릴 건 아닌데 그냥 조심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지 않으면 방송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냥 어쨌든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면서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사실 조금 오늘 사실 반반인 게요. 좀 오늘 좀 협회 가서 좀 그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방송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방송 일단은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그 힘찬 하루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